자, 이어서 1930년대 이제 국외에서 건국을 준비하다 파트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자, 민중 속으로라는 러시아 말에서 유래된 것, 개몽 활동을 전개한 운동은 부나 로드 운동. 1944년 일제 폐막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여운형이 위원장이 되어서 건립한 단체는 조선 건국동맹. 그래서 이게 훗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걸 또 이제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1930년대 국내에서는 우리 글과 말, 그리고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일제의 식민지 교육에 대항하기 위해서 했었던 교육운동, 그리고 과학대중운동, 종교활동, 저기 그 신사참배에 이제 막서기 위해서 했던 그런 종교활동들, 문화예술 활동들을 이제 배웠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국외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국내 얘기에서 이제 우리 어떻게 맞서 싸웠냐를 봤다면, 이제 국외에서 어떻게 맞서 싸웠냐. 1930년대 국외에서의 그 항일투쟁은 한중연합작전이 키워드입니다. 한중연합작전이 키워드인데, 그래도 교과서에 보면 한중연합작전의 전개라고 해서 한중연합으로 이제 일본과 맞서 싸웠다라는 게 키워드가 되는 건데요. 근데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1941년에 그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이후에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 정부, 일본의 꼭두각시 정부인 국가를 만드니까 이제 그동안은 약간 좀 관망을 했던 저기 중국인들 입장에서도 야, 뭐야, 쟤네 뭐야? 라고 하면서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이제 고조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제 만주 침략이 이제 계기가 되어가지고 중국인들도 이제 우리를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이제 돕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두 지역으로 이제 나눠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만주 지역이고요. 하나는 관내라고 해가지고 그 관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본토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중국 본토라고 하면 그 만리장성 이남. 그러니까 우리가 만리장성이 이제 북방 이민족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제 세워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쪽 이남, 그러니까 지켜줘야 되는 그 중국 본토에서의 그 역할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만주 지역과 관내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보면 되는데, 자 먼저 자 만주 지역에서는 어떻게 한중연합작전, 그러니까 맞서 싸웠느냐라고 했는데, 자 만주 지역에는 3부가 통합이 됩니다. 3부가 통합이 되는데 여기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 우리가 1920년대 그 마지막에 그 자유시 참변을 당한 그 이후에 이제 만주 지역으로 이제 내려와 가지고 지역별로 이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이제 각각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참정신 여기가 일종의 각각 다 이제 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역할도 갖고, 그리고 군정기관, 그러니까 민정기관이자 군정기관으로서 역할을 각각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각각 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게 막 겹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쪽 지역이 또 있고 막 그러니까 참의부에서 와가지고 이제 독립운동 자금 좀 모금해 주시오라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정의부에서 와서 또 걷어가고 그러면은 뭔가 좀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좀 그 신뢰감을 좀 주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기 이제 잠시만요. 헤이 카카오 잠깐 멈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3부를 통합을 하자라는 운동이 이제 일어났고, 그 결과 만들어진 게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위회가 이제 만들어졌던 거고요. 이들이 이제 조선혁명당을 이제 만들게 된 거고, 그 예하 산하 부대가 조선혁명군인 겁니다. 한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게 저 한국 독립당에서 만든 저기 그 산하에 있는 게 바로 한국 독립군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3부가 이렇게 두 개로 국민부와 혁신위로, 그러니까 북만주와 남만주로 이제 이원화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혁명당과 혁명군을, 독립당과 독립군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투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조직이 되었고, 어, 수많은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독립군에서는 이제 지청천 장군님이 쌍성보 전투라든가 뭐 대전자릉 전투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됐고요. 남만주 지역에서는 조선혁명군의 이제 양세봉 선생님께서 영릉가 전투, 흥경선 전투에서 연전 연승을 하면서 일제의 만주 침략에 맞서 싸우던 이제 항일 중국군과 연합해서 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 전과가 되게 많아요. 전과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 항일 투쟁이 계속해서 이제 지속되는 이제 역할을 해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여기 뭐 대전자리 전투 같은 거 되게 유명한데, 이후에는 그 중국군과 그 전리품 대부분 등을 이제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던 그 한국 독립군이 임시정부 요청에 따라 가지고
직정청 같은 그 지도부 대부분이 이 중국 관내로 이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주 지역은 사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일제가 만주 침략을 해서 이제 만주국이 돼버리면서 만주에서 활동이 더 어려웠던 점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군하고 좀 전리품 배분 문제 있고 이제 그런 이제 갈등이 있으니까 야 그럴 거면은 그냥 임시정부에서는 이제 한국 독립군은 이쪽으로 차라리 들어와라. 중국 관내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랑 함께 힘을 싸우자라고 이제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큰 이유는 어쨌든 일제 만주 침략 때문인데 그래서 만주 지역에서 이제 관내로 그러니까 중국 본토로 이제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본토로. 이게 되게 의미하는 바가 커요.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큰데 어, 그 만리장성 이내인 이 중국 본토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중국이 그만큼 우리를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무장 독립투쟁을 야 너네도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같이 할 거야 어차피. 그리고 우리도 일제를 이제 뭐 두고 볼 수 없어라고 하면서 같이 싸운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어떻게 싸웠냐? 먼저 이 조선 이용대 물론 이제 조선 혁명당 민족혁명당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자, 이 중국 본토에서도 무장 독립 전쟁이 활발하게 전개됐는데 김원봉 기억하시죠? 김원봉 의열단 조직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김원봉이 주도적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원봉 선생님 그 의열단 만들어 가지고 그 암살, 테러, 폭파 뭐 이런 것들 그런 의열 투쟁을 하셨는데 이거 역시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의열단원들을 이제 군관학교로 보내면서 변화를 꾀하게 되시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1935년에 조선민족혁명당입니다. 그래서 이게 훗날 조선민족혁명당이 군사 조직으로 되면서 그게 바로 조선이용대가 된 거예요. 조선이용대, 조선이용 군대가 된 겁니다. 군대가. 군대가 된 거고 이 조선이용대는 중국 국민당에 이제 지원을 받았고요. 주로 정보 수집이라든가 포로신문, 첩보활동 뭐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당 정부라는 건 그 2차 국공합작 때 여러분들 이제 세계사 이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당과 이제 공산당 합작으로 국민당 정부에 통일된 그런 이제 세력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후원을 받은 게 이 조선이용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제 임시정부의 활약이 또 나와요. 임시정부의 활약이 나오는데 저기 뭐냐 임시정부가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약간 좀 지지부진합니다. 뭔가 좀 드러나지가 않아요. 드러나지가 않았고 당시 그 뭐 드러나지가 않은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내분도 있었어요. 내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주도권 경쟁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일제 감시도 물론 심했었고요. 그래서 좀 한동안 좀 침체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임시정부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은 바로 김구 선생님 아닐까요? 항상 이제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렇다고 이거 지금 지지부진하다고 이걸 해체할 수는 없어. 라고 해가지고 1930년에 이제 들어가지고 한인애국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이 한인애국단은 의열투쟁, 의열. 김홍 선생님의 의열단. 그 의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 제국주의에서 그 주요 요인들을 이제 암살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한인애국단입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으로 했었던 이제 김부 선생님이 만들어졌던 독립운동 조직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이봉창, 윤봉길 선생님이 다 여기 소속이십니다. 한인애국당 소속이신데 뭐 이봉창 선생님은 유명하죠. 그 도쿄 한복판에서 일본 국왕 히로히토한테 이제 폭탄을 투척하셨던. 물론 실패했죠. 실패했는데 이 거사가 알려지게 되면서 중국에서도 어우 야 조선이 그랬다고? 라고 하면서 일왕 저격했는데 불행하게도 그걸 좀 저격하지 못했네 라고 좀 대대적으로 이제 데스트비를 하기도 하고요. 윤봉길 선생님은 뭘로 유명한가요? 뭐 이제 도시락 폭탄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저희 상하이 홍커 공원에서 열렸던 일본 국왕의 생일 겸 상하이 점령 축하 기념식장에 폭탄을 투척하죠. 그리고 일본이 그걸도 살상을 했고요. 그래서 야 대박. 야 이거 어떻게 중국의 그 많은 인물도 하지 못했던 걸 어떻게 한국 청년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니? 라고 하면서 국민당이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요거를 이제 교과서로 정리를 해보면, 자, 아까 이게 조선 이용대 결성됐다. 아까 김문봉 선생님이 주도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종선 이용대 실제 군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조선 이용대가 이렇게 이동을 했다. 창설되고
그렇게 이동을 했다라는 점. 그래서 여기 보면 조선 용대가 한 200여 명 된다고 해요. 대대급 정도 이제 되는 건데, 이제 좀 군으로서의 뭔가 좀 체계적임이 이 사진에서 좀 나타나지 않나요? 그동안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이제 그 다른 이제 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한 건 맞긴 하지만, 이제 그 의병 같은 경우는 그 체계라고 하는 게 물론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합니다만, 그 이런 군대에 비해서는 좀 덜하기는 했죠. 좀 더 체계적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변화하려고 노력을 한 대표적인 게 한인애국단이라고 해서 김구 선생님께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암살을 주로 목적으로 했던 거고요. 유명한 거 이제 이봉창 선생님, 윤봉건 선생님 이거가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뭐 유상근, 이덕주, 다롄 폭파 사건 등 이런 것도 다 여기 한인애국단에서 한 거다. 한인애국단의 선언문을 보면요, 쭉 읽어드릴게요. 외적은 본단을 가리켜 싸움하기를 즐긴다 하니 본단, 그러니까 한인애국단을 가리켜 싸움하기를 즐긴다니 우리는 인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싸우기를 희망할 뿐이고 침략성을 가진 이름 없는 싸움을 바라는 거 아니겠다. 우린 너네처럼 침략성을 가진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다. 자, 우리가 허다한 인생을 돌보지 않고 끝끝내 폭렬한 행동으로 대항하는 것은 우리 손에 아무런 무기가 없고 사선을 쫓겨난 우리 한국 사람인지라 이 길을 버리고는 또 다른 길이 없는 까닭이다. 야, 우리가 오죽했으면 이러겠냐? 너네랑 이렇게 니네가 지금 우리 땅 다 뺏어가고 우리가 죽고 묻힐 곳도 지금 너네가 다 뺏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러는 거야. 그러므로 한국의 독립이 성공하는 날까지 이런 폭렬한 행동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네 계속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자, 한인애국단의 그 주요 활약상 대표적인 게 이봉창 선생님. 자, 이분입니다. 이분. 이봉창 선생님을 보면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 여러분들도 영웅이 될 수 있어요.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일제강점기 때는 한국의 상인, 항일 독립운동가, 일본으로 건너가 상인으로 활동하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로 건너가 한인의 국단의 원인이 된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봉창 선생님은요. 스스로 일본으로 갔고요. 일본에 가서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그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일본인처럼 행동하려고 스스로 창씨개명하시고 그러니까 스스로 더 일본인처럼 행동하려고 했지만 거기에서의 그 차별이 되게 어마어마했나 봐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드셨고 그리고 되게 좀 흥을 잘 즐기실 줄 아는 분이셨고 그래서 되게 뭐 술도 되게 좋아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되게 뭐 이런저런 해볼 수 있는 이제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해봤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어느 순간 이제 보니까 이제 의미도 없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육체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을 얻고, 그래, 영원히 새 세대에 이제 이름을 남긴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김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김구 선생님 찾아가지고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진짜 의미 있게 죽고 싶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 거사를 이제 담당을 하게 됐던 것이죠. 어, 여기 일본에 건너갔고요. 또 그 경시장 앞에서 일본의 천황 히로히토 조아부자를 폭탄으로 저격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해에 이제 일제가야 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집행되면서 삶을 이제 마치신 분이 이봉창 선생님이십니다. 대단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한데요. 그것도 얘기하지만 어떻게 죽느냐 그리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웅이 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자 윤봉길 선생님의 얘기인데요. 자, 여기 윤봉길 선생님의 얘기인데, 어, 자, 상하이 홍커 공원에서 열렸던 일본 국왕의 생일 축하 겸 상하이 점령 축하 기념식장에 폭탄을 투척했다. 그래서 보면 뭐 도시락 폭탄으로 되게 유명한데 사실 도시락 폭탄은 아니고요. 그 수통 폭탄과 이제 도시락 폭탄을 가지고 갔는데 수통 폭탄을 던졌는데 이제 그게 터진 거였어요. 그리고 왜 수통이랑 도시락에서 굳이 했는데 그 이게 아무래도 그 이제 국왕의 생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하이 점령 축하 기념식장이니까 되게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검문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을 갖고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거의 도시락이랑 이제 물통은 이제 또 됐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걸 제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의 의거기는 했지만 윤석열 선생님이 한 사람의 의거기는 했지만 이게 야 어떻게 그 쪽수가 이렇게 많은 중국인도 못했던 거를 한국에 2,000년 한 명이 해내니? 라고 하는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장제스가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국민당에서.
자, 윤봉길이 거사에 앞서 맹세한 글 한번 좀 볼까요? 자, 나는 충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세한다 했다. 야, 원래는 채소 바구니 메고 날마다 홍카오로 다니면서 장사하던 장사치였습니다. 네, 깜짝 놀라게 할 사건을 연구하는 게 바로 이 사건이었고요. 나이 외에 이동영 등 몇 명만 이 사실을 짐작했을 뿐이고 그날의 거사는 나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나는 김구 선생입니다. 예, 그래서 오후 2, 3시경에 다음과 같은 신문회가 터져 나왔다. 홍콩공원 일본인의 경축대 위에서 대량의 폭탄이 발생하여 민단장 가와바다는 즉사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고 대장비 모두 중상을 입었다. 중국인의 소행이라고 했으나 다음날 신문은 한결같이 윤봉길의 이름을 큰 활자로 게재했다. 윤봉길의 이름이 이제 중국 대륙에 이제 각인되는 효과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래 항일은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돕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자, 윤봉길, 이봉창 선생님이 속했던 단체 이름은 김구 선생이 만든 한인애국단. 그다음에 한국인의 항일 투쟁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 열광했죠. 열광했고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의 저력을 새롭게 인식시켰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국민당 정부에서 적극 후원하게끔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한국광복군의 창설 파트인데요. 자, 이거는 뭐냐? 여기 30년대 아까 임시정부가 한인애국단이 이제 의열투쟁을 했다면 40년대에는 임시정부가 이제 충칭 쪽으로 이제 오게 돼요. 40년에 이제 충칭 쪽에 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윤봉길 선생님이 터트렸잖아요. 상해에서. 그러니까 상하이 임시정부는 이쪽에 이제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탄압을 피해가지고 상하이를 떠나서 간 곳이 바로 이 충칭 지역. 충칭 지역이고 그래서 아까 윤봉길 선생님의 그 거사가 있은 다음에 중국 정부의 지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지원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한국광복군입니다. 한국광복군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광복군은 이제 지청천 선생님을 한국독립당이 이제 일부에서 한국독립군에 계셨던 이제 지청천 선생님을 이제 총사령관을 이제 맡게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있었던 이제 조선유용대, 김홍 선생님 만든 이제 군사 조직인 조선유용대의 일부가 또 이쪽에 이제 합류를 하면서 그 전력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래서 그 이 시기가 1940년대 이 시기가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야, 너네 우리랑도 싸워라고 하면서 임시정부가 일본에 정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하게 된 겁니다. 한국공복군에서. 그래서 선전포고하고 그 대일전에 이제 일본과의 싸우는 그 전투에 참전도 하게 되죠. 참전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한국공복군은 이제 영국군의 요청으로 당시에 그 활약상을 하나 얘기를 하면 동남아시아 지역 특히 그 이게 미얀마 지역이 이제 파견돼 가지고 포로 신문이라든가 정보 수집 같은 그런 활동을 하면서 영국군과 이제 같이 연합 활동도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5년에 독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패망이 점점 좀 치러지는 것 같으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주적인 이제 독립국가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이나 이제 그런 강대국들이 우리의 독립을 얻게 해준다면 그건 진짜 독립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해방이 되는 거지 진짜 독립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지금 독립을 했다라는 게 있어야지 향후에 이제 그 전쟁이 다 끝나고 해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략 정보국가 작전을 준비해서 국내 침투하려는 계획을 가졌는데 X입니다. X. 하지 못했어요. 실행에 옮기지 못했어요. 왜? 갑자기 항복을 해버렸어요. 갑자기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했던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한국 독립단 뭐 건국 강령을 이제 써가지고 조성의 뭐 삼균주의라고 해서 뭐 이게 중학교도 뭐 너무 자세하게 안 나누는 것 같은데 그 건국 원칙으로 해서 삼균은 뭐냐면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완전 균등을 의미하는 게 이제 삼균주의 이제 건국 강령인데 자 요게 임시정부의 활동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한중연합작전이 1930년대부터 40년대 독립할 때까지 주로 이제 한중연합작전이 있었는데, 이유는 일제가 자꾸 만주를 침략을 하니까 중국의 항일 정신, 그리고 중국의 반일 감정이 또 많아졌었고요. 그래서 이제 만주 지역에서는, 북만주에서는 한국독립당, 남만주에서는 조선혁명당으로 나눠가지고 3부가 통합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국내로 이제 들어오면서, 관내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조선민족혁명당이 조선 의용대를 결성해서 중국국민당의 지원을 받았고, 그 임시정부가 한인애국단을 이제 만들어서 임시정부 활동에 이제 활력을 넣고, 그리고 그 젊은 이제 한인애국 단원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의열투쟁을 전개했다라고 이제 배웠고요. 40년대는 이제 충칭, 우리가 윤봉길의 그 거사 이후에 상하이 지역에서는 그 탄압이 좀 심해지게 되니까 충칭 지역을 이제 옮겼고, 그래서 이제 창당한 게 한국광복군. 그리고 한국광복군은 미얀마 파견 등을 하면서 이제 영국군과 이제 긴밀하게 협조도 했고, 국내 진공 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진짜 독립을 이제 만들려고 했으나 실행되진 않았다라는 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거. 이게 삼균주의 나오네, 여기. 독립운동가들이 꿈꿔왔던 나라.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 시행한 자. 그래서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의 학력아동 전체가 고급 교육의 무상 교육이 완성되고, 보통선거 제도가 구속시 완전 실시되자라고 하는 게,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입니다. 임시정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는 그 청사진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조선 독립 동맹의 강령인데, 자, 전 국민의 보통선거, 동그라미 보통선거로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자,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누구에게나 한 표씩을 주는 게 보통선거죠.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의 일체 가산 및 일체 재산 및 토지를 몰수하고, 일본 제국주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기업을 국영으로 귀속하여 토지 재분배를 실시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친일청산도 우리 확실히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국가 운영하는 것으로 귀속해서 토지 배분 실시하겠다. 국민 의무교육 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부담한다. 자, 봐봐요. 이게 지금 단원이 국에서 건국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건국을 준비하느냐. 그럼 임시정부도 준비를 했고, 조선 독립동맹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내용은 요거는 사실 이 글을 읽어보면 되는데,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건 보통선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보통선거에서 민주공화국을 수립하자. 왕권 국가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수립하자. 그리고 토지와 공정의 국유화를 통해 가지고 무수한 사람 없도록 하자. 무상교육 실시해 가지고 교육복지를 우리가 좀 이뤄보자라는 게 이 두 단체, 조선의 독립을 이제, 저희 한국의 독립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이 두 단체의 공통점이고요. 네, 뭐 이거 말고도 뭐 이번엔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한번 이게 좀 찾아보시면서 한번 써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이거 되짚어보기. 전쟁 막바지로 여자들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위안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운형은 패방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조선 공동맹 조직했죠. 이거 하나씩 보면, 자, 김원봉 선생님은 의열단원들을 이제 군대 조직인 조선 유영대로 이제 조직을 하게 됐고, 윤봉길 선생님이 폭탄투척, 지청사 선생님이 한국공무 총사령관이 임명이 됐다고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63페이지까지 지금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요 단어는 지금 이번엔 1930년대는 1930년대에서의 요 얘기는 이 뒤에 있는 요 그 민족 문화 소운동과 좀 긴밀하게 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업이 좀 길더라도 이거 두 개를 다 이제 한꺼번에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흐름상 좀 길게 잡아봤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